네, 장 시작했네요. 예. 빨리 보시죠.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간색일 때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40포인트 이상 이제 급등세로 출발을 했고요. 네. 1.68% 올라서 2,42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92포인트, 14포인트 올라서 1.8%.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이제 1% 중후반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출발을 했고요. 상승 종목이 코스닥은 1,300개, 네. 코스피는 780개에 달할 정도로 뭐 압도적으로 다 삼성전자 2.5% 네. 반등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2.5%,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2%, 삼성 SDI가 뭐 2% 이렇게 네. 좀 올랐고 오랜만에 또 LG생활건강도 한 4% 급등세를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우리가 쉬는 기간에 좋은 뉴스가 나왔죠. 미국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각각 5%씩 좀 급등하는 그런 긍정적인 출발을 좀 보여줬고요. 참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 현대제철이 한 4%, 또 DB손해보험, 뭐 LG노텍은 또 애플 아이폰 효과 때문에 그렇죠. 오늘 3.5%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 3% 정도 올랐고 또 OCI 같은 태양광 회사들도 주가 흐름이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1에서 2% 정도씩 오르는 것 같은데 좀 특징적인 건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이 각각 급등을 한 4, 5% 하는데 뭡니까? 포스코는 빠지고 있어요. 포스코 조업 중단. 예, 예. 그게 뭐 기사 내용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좀 이거 전문가죠. 내용이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닌데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네. 고로가 굳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고로를 중단시키면 그러니까 고로는 한번 멈춰가지고 이게 쇠가 굳어버리면 이건 한 6개월 넘게 걸려요. 아이고. 근데 이번에 그 수재 때문에 한 고로에 휴풍을 했는데 이게 5일 이내면 괜찮다. 5일 정도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정도에 다 나머지 고로가 예. 작동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재선 공장, 제강 공장, 압연 공장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 후공정 쪽에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부분 정리하는데도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이 고로 굳는 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막아서 이제 가동을 했다는 거로 보면은 이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서 움직일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이 뭐 포스코 홀딩스는 좀 부진한데 두 기업이 일단은 좀 급등세 보이는 게 그 영향인 것 영향이겠죠.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오르는 거는. 예. 예. 네. 그래서 그쪽 기업들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좀 오늘 뭐 대부분은 오르고 있는데 좀 빠지는 기업은 기아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현차도 했고요.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예, 현대차가 마이너스 0.5%, 예. 또 미래에셋증권이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마이너스 1.3%. 한화 에어로가 좀 많이 빠지네요. 3%? 예, 하나 네? 에어로도 전쟁 종식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예, 그런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부 철수했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한 고점에서 40%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태조 이방원 섹터가 전쟁하고 에너지 가격 수혜주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반대로 뒤집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선 자금이 빠져나가고 오늘 오히려 이런 삼성전자나 그동안 좀 부진했던 뭐 NC소프트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급에 변화도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네. 오늘 코스닥에서 네오이문텍이나 HLB 생명과학 이런 기업들이 강한데 최근에 그 유럽 종양학회가 지금 열리고 이제 오늘 아마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들이 좀 괜찮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오이문텍도 15%나 주가 급등하고 있고, 아까 한미약품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오늘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가 대부분 강하고 그 외에 게임주라든가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 2차 전지, 소재,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 때문에 좀 올랐었던 오스테인 플란트는 마이너스 2.5% 정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수급의 특이장이 있었죠. 예, 네. 그거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오늘 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 오른 거에 비하면은 참 이게 지수 상승폭에 만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우리 한데요. 6% 원래 올라야 되는데 오늘. 그러게요. 예. 우리 쉬었으니까. 1.5% 상승이니까. 상당히 저돌적인데. 아까 박분자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국 증시 오름폭을 뭐 제대로 반영은 아직 못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마이너스 2억이라 뭐 매도폭은 제한적인데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오늘 시초가가 좀 갭이 뜨니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코스피 다 순매도고요. 매도예요. 예,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금융 투자가 오늘 좀 적극적으로 한 코스피 오늘 기관 전체가 700억인데 금융 투자가 470억, 연금이 한 148억 정도. 그래서 오늘은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은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파는 와중에도 사는 거는 전기전자는 좀 많이 삼고 있어요. 한 반도체죠? 365.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사는 걸로 추정이 되고. 전자 닉스가 다 2% 중반 뭐 이렇게 오르네요. 네, 근데 반면에 오늘 자동차는 좀 파는 것 같습니다. 운수 장비가 280억 매도니까 아마 현대 기아차를 좀 파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반도체로 스위칭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오늘 전기전자를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반대로 운수 장비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똑같이 아마 자동차를 좀 팔고 있지 않나. 근데 개인들 많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진짜 오랜만에 오르거든요. 네. 네이버도 오르네요. 예, 네이버, 카카오 진짜 막 거의 바닥에서 이번에 겨우 한번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많이 속여가지고, 에? 진짜 많이 속았지. 그죠? 아, 많이 속았다고. 지금 차트 보면은 사실 7월 초, 7월 중순까지 야 이제 바닥 완전 찍었다. 그래 6만 5천 원까 6만 한 3천 원, 6만 2천 원 네, 이렇게까지 반등을 하면서 네. 이제 완전 진바닥 나왔다 그랬는데 그 저점 다시 뚫었었거든. 네. 네? 추석 전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2.5% 오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도 네. 있지만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 이 바로미터예요. 네, 이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여기에 빗대서 다른 것들이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힘을 잃어버리면 어렵다고 봐야죠. 사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좀 자동차 매도가 약간 나오는 게 좀 아쉽고 뭐 나머지 섹터는 그래도 견조하게 좀 매수는 들어오는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가장 강한 업종이 건설기계 쪽입니다. 아마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뭐 그 예전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재건 요청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뭐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건설 기계 뭐 부품 회사 그러네요. 이쪽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좀 일제히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마 전쟁 또 종료 기대감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이런 테마가 좀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물론 금리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비교적 크게 떨어졌고 또 미국의 기대 인플레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물가가 안정화되면 긴축 이슈가 좀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게임주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이런 기업들도 반도체 이 세 개 섹터가 좀 어떻게 보면 미국 긴축 이슈에 좀 민감한 업종들인데 오늘 다 강세를 오전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그 영화 뭐 컨텐츠 관련주도 좀 강한데 아마 넷플릭스에서 그 수리남인가요? 그게 이제 공개가 봤어요. 됐는데.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콘텐츠리 중앙이 한 7% 가까이 지금 주가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추석 때 보고서 콘텐츠리 중앙 한번 주가를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네, 오늘 올라가네요. 7%. 그리고 카카오도 좀 같이 갖고 있어요. 그 제작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콘텐츠리 중앙 계열로 있고 하나는 카카오 계열로 있거든요. 근데 콘텐츠리 중앙이 오늘은 관심을 많이 받게 됐나 보네요. 네, 오늘 콘텐츠리 중앙. 6부작이었죠. 6부작. 4부작 정도로 딱 끊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들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도 뭐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아마 개인 여행도 허용할 거라는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조만간. 그래서 여행 관련주, 일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오늘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 LCC가 좋습니까? 지금? LCC도 예,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투어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투어가 5.8%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좀 열리면 또 우리 한국인들이 또 워낙 많이 갔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 기대감이 오늘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엔터주들도 오늘 비교적 좀 큰 폭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도 오늘 여전히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해운 업종에서는 오늘 대한해운이나 페노션이 좀 급등하는데 이게 아마 그 최근에 BDI 지수가 좀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서 아직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못 올랐는데
그래서 BDI 관련주는 좀 오늘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효과로 오늘 카메라 관련주가 다 일제히 강세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홀딩스가 강세는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사이익 좀 기대되는 뭐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좀 한 3에서 6%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스코 좀 괜찮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일단 빨간색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내 옆이 권이야 정이야?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네. 투자에 반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이번에 이제 학회에서 좀 모처럼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바이오도 여전히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그 피팅 업체라 그러죠. 관이음새, 예. 조선 LNG 밸류체인에 있는 그쪽 기업들은 한 4에서 5% 오늘 거의 급락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라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자동차도 부진한 게 사실 최근에 좀 약세장에서 자동차 업종은 좀 견조하긴 했어요. 근데 맞아요. 오늘 좀 빠지고, 방산 업종 특히 항공기 부품 회사들 이쪽이 좀 빠지고, 조선기자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견조했던 기업들이 좀 빠지고 좀 낙폭 과대 보였던 그런 이제 기업들, 특히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한 기업들이 좀 긴축에 민감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오르죠. 오늘 큰 폭으로 오르는 이런 좀 모습이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버텼던 데들은 조금 약하네요. 예, 자동차도 약한 것 그렇고 뭐 환경 친환경 관련주도 예. 그렇고 뭐 조선 같은 것들도 좀 약하고요. 방산 약하고요. 네, 약합니다. 태조이방원이 대체로 좀 약하네요. 네, 오늘. 대체로 이게 아무래도 전쟁이 종료되면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일단 소진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직 뭐 전쟁 끝난 건 아닌데 그런 좀 분위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 수급이 좀 약간 바뀐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역시 카카오 그룹주가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부진했던 섹터죠, 사실은 카카오 그룹주가. 그래서 오늘 이쪽 그룹주가 가장 좀 전면에 그러네요. 나서는 카카오 것 같습니다. 뱅크도 한 4% 올랐네요. 네, 그룹주가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표 성장주니까. 참 신기해요. KB금융하고 신한지주도 강세긴 한데 한 1, 2%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는 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금융주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카카오하고 그냥 같이 움직이나 봐요. 성장주랑 그냥 성장주로 봐요. 그냥 시장에서 이제 은행주라고 참 이게 애매하긴 하죠, 포지션이. 그러니까 근데 업종은 은행에 속해 있습니다. 그쵸. 업종은 속해 있는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방산 대표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5% 마이너스. 네, 그게 상징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3% 지금 올라서 일단 코스피는 좀 상승폭이 다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조 이방원이 반정을 당했구나. 반도체를. 정자도 뭐 하나 붙여야 되겠는데요. 정은 뭐가 있어요?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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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 괜찮아요? 정유는 예, 한 괜찮아요? 뭐 1%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유가는 좀 올랐어요. 최근에 유가 한 3, 4일 정도 올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저 리포트 보죠. 네. 그 DB금융투자의 그 강영기 연구원님이 이제 환율의 J커브 효과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의 자정 기능이 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악재가 시간이 지나면 악재의 기능을 사실 상실을 하고 그 자체로 이제 호재가 된다, 이런 현상인데,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주가 대표적이고요. 한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서 싸지면 가치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투자자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거시적으로는 환율의 J커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뭐 외국계 자금이 나간다거나 예, 이런 좀 문제들, 아니면 국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는데 증시에도 안 좋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펀더멘털에 오히려 나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를 이제 수출 효과라 그런 거죠. 수출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앞으로 코스피에 나타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나 고환율인데 예. 결국 이런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면 이 고환율에 결국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아마 제목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J커브라고 좀 일단 명명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2,300선대, 아마 이건 쓰신 날짜에는 2,300대였으니까 그 레벨까지 떨어졌지만 아마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수출 단가가 이제 싸지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그래서
코스피는 이런 환율의 제이커브 효과 때문에 아마 4분기 초부터는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출주 중심으로 좀 아마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리포트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때문에 수출주가 재미를 못 보는 건 사실 유가가 좀 세가지고 그렇죠. 이게 수입 물가가 같이 올라가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유가가 어느 정도만 좀 잡혀주면은 우리가 환율에 의한 수출 증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사실 이렇게 환율 좋으면은 꼭 결과적으로는 수출 잘 돼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자연적으로 근데 이제 회복되는 수출이 늘어나냐? 예. 환율이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사실 좀 상쇄돼 있죠. 예. 왜냐하면 경쟁국들도 다 강달러의 영향을 받아서 다 마찬가지니까 예. 엔화도 약세고 뭐 위안화도 약세고 다 약세니까. 그런데 사실 채산성이라는 거는 수출 증대 효과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환전을 했을 때 예. 뭐 현대차다, 중공업이다, 조선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가잖아요. 네. 그래서 또 네. 뭐 대당 가격에 원화 베이스에 그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 실적 사실 2분기 1분기에 다 실적 서프라이즈 난 것도 다 환율 효과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시기는 올해 대략 4분기 초쯤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게 이제 DB증권. 환율 때문에 이제 뭐 너무나 좀 우려가 많은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엔 또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어요? 저희 당사의 오리나 연구원이 화장품 담당하는데 오늘 자료를 하나 썼습니다. 나노뷰티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제 모두가 퇴근 후에 TV 공중파 채널을 보고 출근길에 똑같은 라디오 채널을 이제 듣진 않잖아요. 다 이제 한마디로 다 모든 게 파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접할 수 있는 매체도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량 생산해서 그냥 비슷한 걸 다 썼단 말이에요. 화장품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국내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파편화돼 있고, 중국도 지금 그렇게 크게 좀 바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최근에 로컬 브랜드로 해서 중국에 굉장히 이제 경쟁력 있는 자국 브랜드들이 침투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브랜드들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대요. 또 다른 브랜드가 또 와서 추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이 좀 힘들어진 게 중국의 이런 트렌드들이 좀 변하면서 최근에 좀 주가도 좀 부진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좀 트렌드에 주목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특히 이런 파편화됐을 때는 ODM 업체들한테는 좀 유리하대요. 콜마하고 코스맥스가 네. 유리하겠네. 어차피 네. 퍼다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데는 워낙 이건 고객사들이 필요하니까. 많으니까. 예, 그래서 ODM 업체들한테는 유리한 환경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화장품 시장이 수익 금액 기준으로 한국 점유율이 3위까지 지금 올라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ODM 업체 좀 한번 보시고, 중저가 색조 브랜드,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뭐 기업이니까 프로야라는 기업이 있나 봐요. 요 기업을 프로야? 예, 중국에 중국 로컬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풀어야. 한자로 프로야. 프로야라고 합니다. 이게 예. 요거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으니까 한번 좀 긴 리포트니까 한번 원문을 저희 당사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베스트앤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네. 원문을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플란트 기업들 중에 덴티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데, 아마 이제 NH의 박병구 연구소에 보고서를 쓰긴 했는데요. 임플란트 고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VBP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제도인데, 요거를 9월 8일 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유리한 쪽으로 나온 거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비용이죠. 임플란트 시술할 때 그 서비스 비용의 하락폭이 이미 시범 지역이 좀 있거든요. 닝보나 뱅부시 같은 경우는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인하폭보다 좀 덜 적게 인하가 됐나 봐요. 가격 인하가. 그래서 아마 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근데 한국에 영향을 주는 건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모품 가격 규제 가이드라인은 올해 11월 말까지 아마 표준화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11월 말에 그 발표되는 건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중국은 공립병원 임플란트 이 비용이 되게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스트라우만 같은 회사들이 납품을 많이 하는데, 민간 업체들보다는 좀 이게 그 굉장히 높은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서 요걸 좀 낮추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다만 11월 말에 이제 그게 표준화 작업이 끝나고 소모품도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되, 일단 1차적인 좀 리스크 요인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런 좀 평가가 있어서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덴티움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좀 덜 오른 성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KCI 매수설 네, 수급 이슈 때문에 수급 이슈가 있어서 좀 더 갔었고 덴티움 좀 덜 갔는데 그 리포트 영향으로 좀 네,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VBP 갔네요. 중국에 이것 때문에 한번 확 빠졌거든요. 주가 폭락을 했었는데 한번 확 빠졌다가 그게 아니래더라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실제 예. 발표가 됐잖아요. 9월 예, 예. 8일 날 공식적으로 내용 보니까 생각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스탐이 1등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연초에 1월 3일입니까? 대형 예, 이벤트가 그때 생기잖아요. 이벤트가 한번 있었죠. 저도 뭐 짧지만 펀드 매니저 해보면 손이 안 나갑니다. 왜냐면 거래 정지를 오랫동안 당한 거를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과장 차장이 사요. 그러면 부장 본부장이 야 너 아유 이럴 거 같으니까 안 사. 그러니까 기관 수급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고 친 기업은 야 사지 마. 이런 것들에 대한 소외를 봤을 거야. 그죠. 예, 아무래도. 그 살려면은 사야 되는 이유를 자기가 입증해야 정확하게. 되니까. 맞아요. 예. 네. 있습니다. 혹시 뭐 더 준비하신 얘기는 좀 어떤 이번 주에 부분이 그리고 있으신가요? 일정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중요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저게 몇 퍼센트야? 아마 예상은 한 8% 정도 하는 것 네. 같은데 이제 7자를 보면 아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7 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영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각각 발표가 되고 15일 날은 영란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있고 9월 15일부터 농심이 라면하고 스낵 가격 이제 그날부터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6일은 중국의 8월달 지표들이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유로존에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그리고 블랙핑크는 이제 정규 2집이 드디어 9월 16일날 봄핑크란 제목으로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블랙핑크 좋아하시잖아요. 정프로야? 또 왜? 아니 나는 저길 좋아하지. 티아라. 티아라. 티아라요? 와. 이 사람들이 티아라를 그 왕관 그래. 여왕 한참 좋아하지. 뽀삐 아니 티아라 좋아하면 안 돼요? 아니 좋아하세요? 네. 핑크 베논 잘 알고 있어요. 베놈. 핑크 베놈. 그래.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분위기에서. 이런 거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부가 날 막 공격하는 거거든. 내가 공격하라고 딱 준 거야. 정부가 여지없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방송 끝나면 가서 심할서를 써야 되는 위험이 있기 표가 때문에 아니라서 그런가. 직접 올려주시면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영사님 오늘 그 장황이 오랜만에 좋아서 좀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오늘 장가 정말 오랜만에 좀 상승장 맞이하는 분들에게 뭐 투자 제언 같은 거 좀 해주실 수 있게 투자 조언 제언 뭐 어떤 좀 말씀 추석 한마디 끝나고 좀 쉬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징크스가 보통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연휴 끝나면 항상 안 좋았어요. 연휴에 막 미국장 폭락에 있고 작년에 제가 추석 때 기억나는 게 헝다 사태가 그때 나왔어요. 작년 그래서 공포심에 이제 연휴를 맞았는 이제 끝내고 왔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또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뭐 강영기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주가가 좀 싸진 상태에서 악재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악재만 찾을 게 아니라 또 좋아지는 게 뭔지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러니까 온갖 뭐 뉴스들이 안 좋은 뉴스만 쏟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악재는 너무나 이제 흔해져 버렸고 좋은 뉴스는 희소해졌잖아요. 그러면 희소성에서 사실은 또 주가가 강하게 또 반등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직은 현실은 안 됐지만 어쨌든 전쟁도 좀 완화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 제가 쉬면서 봤던 뉴스 중에서 제일 반가웠던 뉴스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크게 빠졌더라고요. 2%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선행을 하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제로 코로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국의 물가 피크아웃도 이게 그냥 말로 언젠가 피크아웃 될 겁니다가 아니라 데이터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거의 고점 대비 40%나 폭락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우리가 암암리에 이미 확인이 가능한데 그걸 무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호재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전략을 쓸 때 태조 이방원이 물론 뭐 시대성을 띠고 많이 간 건 사실이지만 그 국제유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도 한번 볼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뭐 물류비라든가 또 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의 반격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가지고 좀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닉네임이 붙었을 때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면 뭐 차화정이니 예. 그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추세로 오래 갔어요. 그때 오래 갔죠. 예. 한 1년 갔잖아요. 1년. 그럼 뭐 10배씩 나고 막 예. 어? 뭐 그런 경우를 봐서. 근데 이제 태조 이방원은 사실 조의 의미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였다라는 의미. 아, 조. 붙였죠. 아, 저는 조선만 강하다 아니, 이 그게 아니라 말씀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을 만들어낸 감이 너무 강하고 차화정은 그때는 중국의 어떤 그 경기 진작 맞아요. 이런 걸로 해서 경제 상황을 아주 그냥 그죠. 탁 예, 트렌드를 맞아요. 맞춘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왔는데 태조 이방원은 이게 이 그 만든 말의 어떤 어휘가 의미가 훨씬 더 강했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근데 좀 제가 들긴 해요. 뭐 오늘 웃으면서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좀 진지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태조 이방원이 다 제가 담당하는 섹터들이에요. 출입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좀 나중에 벌 걸 생각해야 되겠지만 태양광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 2차 전지도 아직까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태조 이방원 전체가 그렇게 돈을 이렇게 짝짝하게 잘 버는 섹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던 데라, 우리 차화정 때는 정말 중국을 상대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엄청 벌었죠. 그러니까 진짜 중국이라는 데가 최근 한중 수교 한 30년 동안 거의 1,000조 넘는 돈을 우리가 중국에서 벌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아까 전에 그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말 그 안정적인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는 어느 정도 다 알려졌으니까 숫자가 결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증권가에서 평가하는 걸로는 일단 숫자는 그래도 방산을 찍힌다. 방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나머지 뭐 태조 이방 요쪽, 그러니까 이방원 중에서 나머지 섹터들은 숫자가 나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좀 옥석가리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좀 숫자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광 성광밴드 많이 빠지는군요. 어? 태광 7.4%, 성광밴드 6.65.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급등하는 섹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비교적 많이 빠져서 아마 오늘 급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방적인 건 없는 모양입니다. 예. 네, 장이 빠질 때 올랐던 종목들은 장이 오르니까 다시 반락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와 있네요. 네. 오늘 이 정도 하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개장 상황, 오늘 간만에 기분 좋은, 삼성전자 3% 넘게 오르네요. 제가 삼성전자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할 때 아닌데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한 명절 이후에 첫 개장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